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한 30년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정치권 안에 인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뭐 어떤 때는 국회의원과 또 보좌관을 했던 사람이 선거에서 같이 부딪히기도 하고, 뭐 과거에 또 선대에 악연이 있었던 사람이 다시 후대에서 또 그 공천 경쟁이든지 뭐 본선에서든지 같이 맞부딪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인연들을 봐왔는데, 최근에 또 하나 인연이 이거 악연이라고 할까요? 뭐 인연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 그 다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두 사람이 인연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없으면 서로 알아서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 한교안 대표는 법무부 장관을 지냈죠.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 만약에 되면 선후배 법무부 장관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한교안 대표는 미스터 국보법 이렇게 불립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책까지 써가면서 이 국가보안법이 나라를 지키는 근간이다, 이런 철학이 확실한, 신념이 확실한 사람이죠. 그런데 조국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해서 징역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나중에 그 집행유예로 나왔지만은 감옥에서 한 6개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자, 그런 것이 그 인연인데, 악연일까 뭐 인연일까 이런데, 어쨌든 두 사람이 지금 한판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죠. 국회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하지만은 지금 한국당이 그 조국 낙마를 위해서 뭐 킬러들, 저격수들을 대대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력을 기울여서 총력을 다해서 조국을 공격할 겁니다. 그 뒤에 한교안 대표가 있는 것이죠. 현재 법무부 장관에 되려는 사람,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선배, 또 국가보안법을 신봉하는 한교안,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조국, 이 대결이 지금 펼쳐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사실 한교안 대표는 올해 2월 27일 전당대회에서 한국당의 새로운 리더로 등장을 하고 나서 상당한 기대를 받았고, 또 한때 대선 주자, 자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까지 올랐지만 최근에는 좀 침체한 상태입니다. 대선 주자 선호도 1위 자리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내줬고, 또 한국당 지지율이 한때는 민주당과 이 오차범위내까지 들어갔지만은, 접근을 했지만은 지금은 또 확 떨어져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국 인사청문회라는,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준 그 판이 생겼습니다. 이 조국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하느냐, 그냥 허지부지 넘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한국당 그리고 한교안 대표의 정치적 진로가 있습니다.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조국 후보자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결점을 다 찾아내서 낙마를 시킨다면은 문재인 정부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일종의 레임드까지, 조기 레임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절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조국 인사청문회가 반전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지지율도 반등시키고, 또 주도권, 전국 주도권을 장악을 해서 내년 총선까지 그 예사를 몰아가고,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조국 인사청문회는 한국당에도 중요하고 특히 한교안 대표에게는 절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교안 대표 검사 출신이죠. 박근혜 정부 때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제63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는데, 최대 업적이 뭡니까? 통합진보당 해산입니다. 통진당 해산입니다. 자, 이 통진당 해산이 한교안을 대중에게 알린 첫 번째 계기가 됐죠. 아주 그때 추진력 있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교안 대표는 통진당 해산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뷰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대한민국의 전복 세력,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그 세력, 그러니까 좌파 세력 막았다,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인으로 변신했죠.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제1야당 대표가 돼 있는데, 특히 본인이 과거에 미스터 국보법, 미스터 국가보안법 이렇게 불린 이유가 본인이 공안검사를 오래 하면서 공안검사들의 필독서였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공안검사들 필독서였던 책이 국가보안법, 딱 책 제목이 그겁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을 집필한 사람이 미스터 국보법으로 불린 한교안입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했죠. 2010년 한겨레 21 인터뷰에서 나는 그 인사청문회 만약에 고위직을 맡더라도 그 지명을 하더라도 인사청문회 통과하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두 가지 들은 게 하나는 위장전입, 하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습니다. 본인이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뭐 본인이 그것을 말 바꿔서 일종의 훈장으로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때는 본인이 그것을 본인의 결정으로 이야기를 했죠. 자, 이겁니다. 조국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전력이 생긴 거는 울산대,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 서울대에서 강연하기 전에 울산대에서 전임 강사로 있었는데 그때 1993년 일종의 그때 소위 산호맹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산호맹,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산하의 사회주의 가학원 사건, 이것이 있을 텐데 거기에 연루돼서 본인이 거기서 산호맹 사건에 연루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죠. 그래서 재판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 그러니까 뭐 실형을 선고받은 거죠. 그렇게 선고받고 풀려날 때까지 한 반년 동안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국보법 위반으로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교안 대표는 이것을 여러 가지 다른 조국 후보자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지만은 가장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이 문제 때문에 조국 불가론을 피력을 하고 있죠. 조국은 법무부 장관은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한교안 대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냐? 한교안 대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조국 지명자는 산호맹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인데 이 산호맹은 어떤 단체인가?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었다. 산호맹이. 그리고 그 산호맹에 조국 후보자가 연루가 돼서 6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교안 대표가 대중에게 알려진, 그리고 본인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통진당 해산인데, 통진당도 지금 한교안 대표가 이야기했던 산호맹과 비슷한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받았었죠.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폭탄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 세우고, 그때 뭐 KT 뭐 어떤 거기 가서 KT 기지에 가서 뭐 폭발시키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한교안 대표가 볼 때는 통진당이나 산호맹이나 같은 조직입니다. 국가 전복 세력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교안 대표가 조국 불가론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 이야기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조국은 아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집권청에서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총력 그 노력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조국 인사청문회는 세기의 청문회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고 이게 앞으로 그 전국 향방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기의 청문회를 앞두고 그러니까 미스터 국보법 그리고 국보법 위반자가 한판 대결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법 집행의 수장이었다가 법무부 장관 했죠. 지금은 야당 대표가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대척점에는 조국 후보자는 국보법 실정법을 위반을 하고 징역을 살았다가 지금은 집권청의 일원으로 합류를 해서 법 집행의 수장이 되겠다고 하는 후보자입니다.
이 양쪽의 인사청문회에서 맞대결, 과연 어떤 말들이 오가고 또 그 말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판단을 할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성권의 혼술이었습니다.